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제서야 시작이죠. 네.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모양이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대형주 상승이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시스가 1.1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제가 베이시스 체크한 다음부터 제일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베이시스 격차. 당연히 프로그램이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나 시작하자마자 나 왜 이러지? 나 혼자 다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선물하고 현물이 있어요. 이 현물을 미래 가격을 얼마 주고 살 거냐 하는 게 선물이에요. 지금 다시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이게 앞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좋다고 생각하면 미래물을 높게 생각하죠. 근데 아주 좋다고 생각할 때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갭이 벌어지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이 차이를 따먹는 차이 따먹기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죠. 영어는 arbitrage라고 부르는데 요 arbitrage를 어떻게 따먹냐면 높은 걸 팔고 밑에 걸 사는 거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죠. 현물은 뭐다? 코스피 200이다. 200 종목을 바스켓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게 프로그램 매수인데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네. 네,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다 그랬고요. 코스피가 1.16%, 코스닥이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상승폭은 축소돼서 마감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코스닥에서 1,600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다 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는 1,500억 샀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7,600억,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만 좀 많이 올랐고요. 워낙 많이 빠졌잖아. 네, 워낙 많이 빠져서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예, 업종 제일 많이 산 업종이 이제 제조업이랑 전기전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거든요. 기계 업종이 2.8%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바이든의 이제 이 예산안 타협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조맨친 상원 의원이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도 이제 법안 처리 논의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8일에 기존 대비 절반으로 좀 줄어든 1조 7,500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을 발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고요. 2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맨친 의원이 이제 뭐 어떤 기사에는 또 지지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계업종에서는 두산 밥켓이 6.7%, 두산중공업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건 통신장비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예산안 기대감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뉴스냐 싶은데 사실 동남아 지역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원흉이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잘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그 지역에 그러면 이 반도체 수급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될 물량은 인도 회사에서 이 생산과 유통을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유럽의 최종 데이터 제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심사를 받으려고 하나 봐요. 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 백신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 10월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등락률로 보면은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반도체 부족 영향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르노 삼성만 XM3 이 차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됐나 봐요. 판매량이 54%나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합쳐서 한 20% 정도 감소를 한 52만 4,900대 판매를 했고요. 내수만 보면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해외는 21%나 감소를 했고요. 회사별로는 현대차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30만 7천 대 팔았습니다. 기아는 비슷합니다. 19% 감소해서 21만 7,800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부 다 판매량이 좀 줄었는데 앞서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지 반도체 수급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사실 근데 이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는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다 예견이 됐던 일이거든요. 다만 9월 대비로는 현대차는 7.8% 정도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기아는 아직도 3%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요 친환경 차들을 보면은 70%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500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는 2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1,370대 정도 팔아서 현대기아차도 빠르게 친환경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한국 GM 망했네. 한국 GM은 많이 줄었죠. 와, 참 쌍용만큼밖에 못 팔았으니까. 네, 와, 참.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하락했네. 네, 오늘 뭐 자동차들도 현대차가 1% 올랐고요. 기아가 2%, 현대모비스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데이터는 줄었지만 이건 예견된 일이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좀 차질이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뭐 일부는 반등했고 일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목표가 하향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SKIE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기존 대비 14% 하향해서 24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칩셋 수급 문제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분리막 수요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21년과 2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9%, 18%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그래서 0.6% 정도밖에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칩셋 수급 문제를 언급한 게 뭐 2차전지 쪽은 아니고요. 그 전기차 쪽은 아니고요. 네, 휴대폰 쪽이어서 그런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3.7% 올랐고요. LNF도 오늘은 3.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뭐 동화기업과 첨보는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11월 12일에 MSCI 반기 리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리뷰 결과는 30일 장 마감 후에 지수에 반영이 될 거고요. 예상되는 편입 종목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FNF, LNF, 일진머티리얼즈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인덱스 펀드 매수 수요는 약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FNF는 1,440억 정도로 뭐 5천억 대비는 안 되지만 거래 대금이 적어서 이 편입 효과는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좀 과거 자료까지 좀 같이 보여드리면요. 봅시다. 네, 2020년 10월 작년 이맘때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0.1% 정도 상승해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싶고요. 품목별로 봤을 때는 공업 제품이 4.3%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영향이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요거는 이제 농산물과 이 석유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2.8%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은 12년 1월 달에 3.1% 상승했었는데 이때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좀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일단 요번에 또 호주에서도 네. 어제 우리 연합인포에서 얘기했던 2년물 네. 구체금리 핸들링 안 해주기로 했다고. 3년물. 3년물? 네. 안 해주기로 해서 아마 폭등을 할 텐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 채권 시장은 오늘은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뭐 다 금리가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금리는 네. 다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정도까지 낮아진 건 아닌 것 같아. 오른 게 있고 뭐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최고점 대비 조금 떨어진 거긴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하고 상호 간의 관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밀어올려서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이런 원자재를 통해서 소비자,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관세를 내리면 디스인플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요. 옐런 장관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추가 관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길 바라지만 일부 관세를 내릴 경우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별로 이 관세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이 먼저다 이런 네. 기조였는데 이 옐런 장관에 따르면은 그 무역 대표부의 입장도 조금은 완화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시 리스크도 좀 해소가 조금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이제 모임이 10명까지도 모일 수 있고요. 백신 접종 여부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마 뭐 단체 모임이 좀 많이 증가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영업자분들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알바생을 뽑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이 정부 지원금이 미국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부 지원금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 특히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공급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안 줬잖아. 얼마 안 죽긴 한데요. 그거 일단 한 달 생활비가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뭐 50만 원씩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50만 원씩 받고 하니까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 천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알바 구인 공고는 4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그 공급 구인 건수는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 지원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봤을 때 전년 대비 8.4% 감소했고요. 이게 코로나를 제외하고 2019년하고 비교해도 12.7%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죠. 전부 저거 비트코인만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지금 뭐 시급이 8,000원 받건 9,000원 받건 그거보다 코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돈이 벌어지냐고. 그게 말이 좋지. 어떤 게요? 코인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코인 시장이 진짜 너무 핫해서 계속 올랐으니까는 네. 뭐 갖고 있었던 사람 돈은 좀 벌었긴 하겠는데 그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계속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는 없겠죠. 또 떨어지면 또 알바를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네. 그리고 구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카페가 62%고요. 패스트푸드가 60%, 배달 46%, 일반 음식점 45%. 네, 거의 다 이제 음식점, 카페입니다.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 지원금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50만 원 청년 수당을 주는데 이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까 3.2%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임금 상승이 좀 지속이 된다면 더 높아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네, 아무래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요즘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하기야 저기 뭐 그 뭐지 그 픽업맨들 있잖아. 그것도 꽤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받으시는 분은 월 1,000만 원까지도 이제 그 라이더 분들이 받으신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비 오는 날은 더 이게 급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뭐 있고. 손이 네 개야? 인도 신처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론 그 해당 지역에 굉장히 지리가 바삭한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돈 되는 건수들만 이렇게 딱딱딱 골라 잘 잡으면은 정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럼 예. 1,000만 원이면은 뭐 그쪽 계통에는 증시각독이다. 배달기의 증시각독이 뭐 이렇게 표현. 그건 정말 탑 티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탑 티어. 예, 그리고 뭐 신문 기사상으로는 뭐 5,600만 원 정도도 굉장히 좀 많은 케이스가 나왔다고 하고.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인식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전에 이제 라이더가 얼마 벌까 하면은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많이 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배달 시중에서는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옛날 얘기는 하자면 몇 년 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400만 원 벌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이랬거든. 택시 운전해가지고. 네. 물론 몇 년 전 얘기긴 해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게 쉬지 않고 일해야지 그 정도 벌 수 있다. 막 했는데 사실 오토바이로 배달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정말 1% 넘는 반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2% 이상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들이 조금 재미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 상회하신 투자자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시장 상회 투자자들 많지 않을걸요. 오늘 같은 날은. 네. 예. 특히나 NFT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계속 핫하고요. 네. 그리고 인텔 DDR5용 신규 CPU가 이제 4일에 공개가 네. 출시가 됩니다. 네. 네, 그 영향도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우리 연합인포엑스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재미난 것은 이제 내일 모레 연준
발표가 나올 텐데 과연 어제 저는 제일 재밌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김경환 애널이 자기가 20년 이제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 중국의 지금 최근에 물가가 많이 그 공급 쪽에서 공급망 PPI 같은 게 많이 올라서 그거를 수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심했는데 지금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게 한 3에서 6개월 지나면 전 세계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조된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꺾인다는 게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니 지금 네. 연료탄 가격이 뭐 2,000달러 넘던 게 지금 800달러?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다르게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은 난리가 났어요. 뭐 저 브라질은 막 150bp씩 기준금리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유유히 여전히 우리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금리를 테이퍼링은 그래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채권 시장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요거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보단 길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몇 월달에 시행하실 것 같습니까? 시행할 것 같습니까? 테이퍼링을요? 네. 11월에 하지 않을까요? 네, 11월에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내기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 아, 또 내기 하시려고 하셨군요. 아, 그렇죠. 네. 어저께도 이번에는 이기는 내기를 하려고 그랬지 내가. 오건영 부부장님한테 내기를 제안하시더니 네. 이렇게 응하질 않더라고요. 쉽사리 응하질 않아. 네. 근데 이제 강제로 내기 거셨잖아요. 어제. 그렇지. 일주일 원하지 안에, 않았는데. 일주일 안에 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혼란이 없는 거고 일주일 밖에까지 혼란이 있으면 혼란한 거다. 그럼 나는 이 1번을 선택하겠다 하고 워낙 선택을 안 해서 형 혼자 한 거잖아 이러면서 입 닦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